자, 교재 364페이지예요. 자, 목차 04번 개발과 손실 완화 제도인데요. 자, 1번 엑사스요. 자, 필요성 X. 2번 토지 매수 청구 제도 X. 1번, 2번 시험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3번은 꼭 알아야 됩니다. 3번 개발권 양도제 TDR 제도. 얘는요,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요. 자, TDR요. 약어도 아셔야 됩니다. 자, TDR 약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T가 transferable. 얘가 바로 이전한다. 양도한다는 말이에요. 이전 양도한다. 자, D가 development, 개발을 말하죠. 개발. 자, rights가 바로 권리. 그러니까 개발권을 이전 양도한대.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 또는 개발권 이전 제도가 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TDR 제도는요. 따로 제목에다가 적어줘요. 이렇게. 우리나라 X 적어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도가 돼요. 다시 말하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제도가 돼요. 시행되지 않습니다. 얘는 지문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요, 교재 그대로 이해하시면요,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료 한 개 들고 왔습니다. 자료를요. 조금 오래된 자료예요. 자료가 요겁니다. 예. 진짜 오래됐다고요? 예. 진짜 오래됐어요. 예. 10년 더 됐습니다. 자,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요. 얘가 언젠가 하면요. 2005년도. 2005년. 13년 전이죠. 3월 22일자 화요일신문입니다. 자, 요 신문이 이제 일면 탑 기사 보면요. 위에 보세요. 3월 26일부터 2005년 초중고 첫 토요 휴업. 이때부터 이제 주 5일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추억의 신문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가장 큰 글씨 보세요. 개발권 사고 팔 수 있다. 보이죠? 얘가 뭡니까? TDR 사고 팔 수 있다. 얘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안 됐다고 했는데 TDR을 인정한 사례가 신문에 나와버렸거든요. 이것 보고 제가 완전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당시에 시장이 바로 MB잖아요. MB. MB가 서울시장일 때 이때 2005년도에 제가 서울의 종로에서 수업을 했거든요. 종로. 그러니까 이제 따로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서울의 노량진, 종로, 강남 세 군데를 주로 수업하면서요. 종로에 종각 얘기 있죠. 바로 딱 나면요. 7층 건물이 있어요. 그 유명한 종로 서점이 있죠. 종로 서점. 예. 그런데 이때만 해도요. 상당히 이제 이 종로 서적이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1층만 종로 서적이고요. 나머지 2층부터 7층까지 6개층이 있죠. 나머지가 모두가 중개사 학원입니다. 학원이 컸어요. 이때 학생들이 한 2,000명 넘어갔습니다. 엄청났어요. 예. 한 건물 전체가 1층부터 다 썼으니까요. 여기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수업 마치면 쉬는 시간이 이제 강의실, 휴게실 딱 들어가면요. 신문이 몇 개 다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그때 요 기사를 봐, 서울신문요. 딱 보자마자 뜻밖의 TDR 사고 벌어졌다. 기사가 되면 톱 기사로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거 보자마자 그때 신문을 제가 뚱쳐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의 써먹으려고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기사가 기가 막힙니다. 시행되지 않는 제도인데 뜻밖의 이것이 인정된 사례가 신문에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교재보다도 요 기사 보게 되면요. 요 기사 밑에 요 작은 박스 그림이 나와요. 요 그림을 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그림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정부, 국가는요. 두 개의 용도 지역을 지정합니다.
하나가 개발 목적입니다. 그러면 상업지역 돌리면 되겠네요. 개발 목적. 하나가 보전 목적입니다. 어떤 게 있죠? 녹지지역, 개발시행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이 다 많습니다. 그러면 보전 목적은요, 특히 이용 규제가 심해요. 무엇 때문에? 환경 보전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침 이때가 종로에서 수업을 했을 때니까요. 종로 잘 아시잖아요. 종로에는 상업지역 많잖아요. 전부 다 10층 건물이 많고요. 또 군데군데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두 가지 용도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면 대부분 다 상업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종로에 자 K시다. 김씨겠죠. K씨가 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땅을 갖고 있는데요. 워낙 규제가 심하니까 단층 건물밖에 못 지어요. 1층밖에 못 짓는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옆에는요. 상업지역이었어요. 용률이 8%죠. 얼마든지 10층을 짓더라. 10층 빌딩입니다. 자, 얼마나 형평이 맞지 않습니까? 누구는 10층 빌딩을 지어요. 누구는 정부가 규제해버리니까 1층밖에 못 짓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지역 간의 형평에 맞지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결국 K시는요, 바로 옆 동네와 비교하니까 도대체 몇 층을 손해봅니까? 9층을 손해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9층을 손해본데 말입니다. 얘가 바로 우발 손실입니다. 정부가 규제하니까 뜻하지 않은 손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지역지구진. 우리나라는요, 그린벨트, 개발지구역 묶였다. 녹지지역 묶였다. 묶여버리면요, 무조건 자 참아라. 그리고 수인하라. 정부가 손해보면요,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지역지구제의 흐름이 되고요. 그런데 외국에서는요, TDR 제도를 인정하면 TDR이 뭐냐? 이 개인의 우발 손실을 우발 이익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우발 손실을 우발 이익으로 보상해주는 얘가 바로 TDR 제도가 됩니다. 그럼 도대체 TDR이 뭐냐? TDR을 짧게 말하면요, 그냥 개발권이다라고 해서 개발권. TDR은 개발권을 말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요, 이것을 인정하면 자 K씨한테 너 이만큼 손해봤지. 그러니까 외국에서는요, TDR만 인정하면요, 여기서 구청은 못 지어도 이만큼 개발할 수 있는 권리, 이만큼 TDR 권리를 인정을 해줘요. 다시 말하면 이 K씨한테 개발권을 인정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K씨는요, 이 TDR 개발권 권리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권리가 생겨요. 그럼 다시 국가는요, 얘들한테 이 지역이요, 추가 개발을 허용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얘가요, 나는 10층 건물인데 더 짓고 싶어. 그래서 이만큼 추가로 더 짓고 싶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못 짓고요, 반드시 이 K씨한테 이 TDR 권리를 이만큼 사와서 9층을 더 지어 올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문제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요, K씨한테 제안합니다. 자, 당신 갖고 있는 TDR 개발권 파세요. 팔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K씨는 충분히 팔라고 하니까 대가가 괜찮으면 권리를 판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K씨는 TDR 개발권을 양도합니다. 얘를 양도해요. 얘가 바로 개발권 양도지입니다. 개발권 양도지. 그래서 K씨는요, 이 10층 건물주한테 TDR 개발권 양도하고 이 신문 기사에서는요, K씨가 도대체 얼마쯤 받았을까요? 정확히
30억을 받았습니다. 30억. 기가 막혀요.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묶여 있는데 이만큼 손해볼 걸 TDR 권리 인정하니까 이거 팔아버리고 30억 팔았다. 한 방에 인생 끝난 거예요. 기가 막힌 제도입니다. 결국 TDR 제도는요. 이걸 인정하면요. 이때 30억 보상은 한마디로 국가 보상이다. 개인의 보상이다. 개인의 보상. 한 번 더. TDR 보상은요. 국가는요. 돈 10원도 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 TDR만 인정해버렸는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시장기구에 의한 보상입니다. 국가 보상이 아니에요. 요 그림이 이해했다면요. 요 그림이 방금 기사에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이해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나온 기사 있죠. 앞부분요. 그대로 읽어봐 드릴게요. 자, 서울 종로에 사는 K씨는 자신의 집이 문화재로 묶여 있어서 개발할 수가 없다. 그러자 서울시가 개발권 TDR을 인정, 팔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 단층인 K씨 집은 10층까지 지을 수가 있어서 9층만큼 TDR 개발권이 발생하였다. 금액으로 30억 원으로 산정이 되었다. K씨는 9층에 대한 개발권을 인근 건물주에게 30억 해당 금액을 받고 팔았다. 나왔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제도로 TDR 제도가 돼요. 그럼 도대체 이 TDR 제도가 분명히 이때 탑 기사로 이제 보도가 됐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시행은 안 하고 도입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이때부터 계속 검토만 계속하고 있을까요? 사실 TDR 제도는요. 최초로 전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정말 고민했거든요. 어떤 문제 때문에? 바로 그린벨트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 문제 심각해요. 그린벨트.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린벨트 땅 갖고 오랜 기간 묶여서 손해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희 그 노모입니다. 모친도 자 경남 통영 충무 아시죠? 통영. 예. 그 통영에서 한 평생을 장사를 하셨습니다. 옛날에 이제 포목점은 잘 나갔거든요. 포목점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모친께서요. 아마 1970년 전후입니다. 지금부터 48년 전입니다. 이때 통영 쪽, 자 해수장 가는 쪽에 도난도형 동네가 있어요. 그 임야를 엄청 샀거든요. 그때 얼마? 2천만 원입니다. 그 당시 2천만 원이면 꽤 큰 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임야를 엄청 많이 샀는데 이 땅이 자 속고 산 거예요. 사실은 사고 보니까 그린벨트더라. 그린벨트. 그때 모친은요. 이게 뭔지를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재산권 피해가 크대 말입니다. 이 그린벨트가 아직까지 묶여 있어요. 아직까지. 예. 손해가 엄청 크대 말입니다. 그때 이 땅을 안 사고 차라리 주변에 땅값 쌀 때거든요. 이때 이것저것 다 샀더라면요. 지금 재산은요. 아마 100억이 넘어설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강의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실수 때문에 이렇게 참 안타까운 사실. 이 때문에 제가 그린벨트도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묶여버리니까 수많은 개인들이 피해를 본대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린벨트 규제하면서 정부가 보상은 안 한다. 보상 규정이 없대 말입니다. 이것을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그럼 해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 그린벨트를 풀자. 이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 TDR 제도를 도입하자. 얘를 도입하면요. 국가는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얘들이 이렇게 사버리면 대가를 받게 되면 그러면 TDR을 인정하면요. 이렇게 규제받는 케이스는요. 손해보는 거 있다 없다. 손해 안 봐요. 귀가 막힌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느냐. 우리 현실이 상업지기 10층 빌딩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9층 더 지으려고 자, 이만큼 주고 TDR 사와요. 사오는 건 좋은데 이 건물이 몇 층? 19층, 20층. 그러니까 이 도심지가 전부가 20층, 30층 전부 다 고층입니다. 안 그래도 고층인데 더 올려버리면요. 도시 기능이 있으면 마비가 돼버린다. 미세먼지 심각하죠. 과밀화, 교통 꽉 막혀버리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도시가 너무 과밀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때 이 폐단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지나친 과밀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걸 포기했단 말입니다.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께서는요. 포기했지만 그래도 개인들이 피해보고 있지 해서 전국에 균형 발전을 도모하면서 이 당시에 혁신도시 많이 시행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울러 주변에 그린벨트를 상당한 양을 전부 다 풀어줬습니다. 많이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TDR 지역이 되면 이렇게 이용규제가 극심한 지역에서 이 KC가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TDR을 인정하면 국가는 돈 한 푼도 안 들고서 이런 원리, 시장 원리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되기는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현실은요. 지나친 과밀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교재봅니다. 자, TDR요. 1번 의봅니다. 자, 의를 보시면 2번 볼게요. 이 제도는 밑줄 하세요.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되 분리 동그라미. 집한 보세요. 자, KC는요. 소유권도 갖고 있고 TDR 개발권도 둘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TDR 제도는요. 소유권을 양도합니까? 개발권을 양도합니까? 개발권을 양도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시험은요. KC는 소유권을 양도한다. 틀린 답 나왔습니다. 개발권을 양도합니다. 그래서 개발권, 소유권을 분리하여 개발권을 양도합니다. 그래서 개발권 상실로 인한 우발 손실을 국가가 아니라 시장기구를 통해서 우발 이익으로 보상 밑줄. 여기까지가 TDR 제도가 돼요. 그리고 3번 내려가죠. 적용. 적용 보게 되면요. 1번과 2번이 있죠. 2번 지문이 아마 9회 때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도 한 문제에 나온 것을 제가 두 줄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TDR 제도를 적용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지닌 토지가 가장 흔히 발견되는 지역으로 가장 적당한 지역은 밑줄입니다.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 밑줄. 근데 답이 나왔잖아요. 이용 규제가 극심하니까 KC가 손해보고 TDR 권리가 생긴단 말입니다. 예.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에서 TDR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4번요. 장단점입니다. 먼저 1번 장점을 보시면요. 만약 TDR을 인정 안 하면요. 누구는 1층밖에 못 지어, 누구는 10층을 지어. 너무나 형평이 안 맞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지역적으로의 문제점입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DR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따라서 장점, TDR 제도는 첫 줄 밑줄 하세요. 지역지구제의 한계를 보완해서 형평성을 높일 수가 있다. KC는 손해 안 본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형평성 동그라미, 형평성 문제 해결입니다. 지역지구제 보완책입니다. 2번 단점요. 단점은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첫 줄 중간에 보시면 밑줄 하세요. 개발 가능 지역에 과밀과 혼잡을 가중시킨다 밑줄. 그러니까 지나친 도시에 과밀화 혼잡을 처리하니까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도입을 못한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목차 05번. 택지 개발입니다. 택지 개발은요, 앞에다가 X 하세요. 한 장 분량인데 보지 마세요. 본다고 심는 게 아니니까 깨끗하게 버리세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369페이지인데요. 목차 03번 부동산 관리 칠판 봅니다. 자, 지금까지요. 개발은 두 문제가 나오더라 해서 특히 올해 시험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빠짐없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관리나 마케팅은요. 이제 양입에서 각각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양입에서 문제가 적게 나오는데요. 그럼 이제 이걸 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거 설명하면요. 간평 진도를 못 나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요 3장, 4장 요 두 개 파트는요. 제가 지금은 시험이 나올 것만 전부 다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서 시험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설명은요. 다음 과정 3, 4월달. 그래서 이번 과정 개발, 다음 과정 합쳐버리면 다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번 과정은요. 꼭 봐야 될 부분, 시험이 나오는 것을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관리부터 볼게요. 한 장 넘어가요. 370페이지입니다. 자, 목차 2번 관리의 세 가지 영역 2번 동그라미. 그리고 1번요. 시설관리. 그리고 2번 자산관리. 1번, 2번 묶어주고 요거 비교하세요. 이런 질문들이 최근에 나옵니다.
한 장 넘어갑니다. 목차 02번 부동산 관리의 내용 하니까 아래 네모 박스 있죠. 박스 보니까 관리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 나오잖아요. 요거 체크하시고 얘는요 단순 암기가 필요하고 단순 암기지만 이 내용 종류들은요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표를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2장 넘어갑니다. 376페이지 03번 관리 방식 세 가지죠. 1번 자가관리, 2번 위탁관리, 3번 혼합관리인데요. 요 세 가지는 일단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빈도가 높아요. 그런데 얘가 나왔다 거의 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표가 나오잖아요. 장점과 단점, 장단점만 묻거든요. 장단점이 어려운 말이 전혀 없으니까 이 파트는요 나왔다면요 점수를 그냥 득점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관리방선 장단점을 묻습니다. 한 장 넘어갑니다. 378페이지요. 박스에 있죠. 핵심 제목은 임대차 활동. 이 박스에다가 체크표 하시고 여기서도 문제가 더러더러 나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04번 관리정보 체계. 한 장 넘어갑니다. 380페이지 보시면요. 괄호 1번, 2번, 3번 있죠. 1번 평가보고서, 2번 시장보고서, 괄호 3번을 동그라미, 정기보고서. 얘를 집중하세요. 왜? 얘가 과거에 발의됩니다.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만 집중하시면 돼요. 다시 오른쪽 페이지요. 박스 봅니다. 제목이 빌딩의 수명 사이클인데요. 요거 체크해 하시고 얘가요. 최근에 얘도 더러더러 잘 나와요. 건물의 수명 사이클은요. 크게 5단계 순서인데요. 지금부터 5단계를 첫 자만 동그라미 합니다. 1번 전개발 단계 전자 동그라미, 2번 신축 단계 신자, 3번 안정 단계 안자, 4번 노후 단계 노자, 5번 완전 폐물 단계 완자. 합치니까 어떻게 읽어요? 전신 안노완, 전신 안노완. 5가지가 빌딩의 수명 사이클입니다. 관리는요, 지금 체크된 것에서 거의 다 나와요. 거의 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04번, 부동산 마케팅입니다. 이 파트도 한 문제가 늘 나왔는데, 마케팅은요, 출제가 15회 때부터 출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언제까지? 작년 28회까지요. 이동안에 한 번도 빠짐없이 늘 한 문제가 언제나 나왔습니다. 한 문제가 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한 문제가 늘 나오는데 한 장 넘겨줄래요? 385페이지입니다. 385페이지 보니까 첫 줄 3번 부동산 마케팅의 3가지 전략 여기다가 별표하시고요. 여기서 늘 한 문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자, 이로써 마케팅은 넘어갑니다. 예상 문제가 중간에 상당히 많은데 예상 문제는 여러분의 몫이죠. 그죠? 예상 문제 다 넘어가시면 마지막 진도가 자, 제3편 감정평가입니다. 교재는요. 462페이지입니다. 자, 간평은요, 우리 시험은, 시험 공부할 때에 간평에서 몇 프로 된다? 15% 출제한다. 정확히 6문제. 그런데, 7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6문제, 7문제. 항상 6문제는 무조건 출발입니다. 그럼 중요한 겁니다. 간평은요, 우리 교재가 제3편 분량,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간평은요, 아주 두꺼운 책이 한 권입니다. 양이 어마합니다. 최대한 줄인 건데요. 그래서 이만한 책을요, 이만큼 확 줄인 겁니다. 그래서 양도 많고, 그래서 이 파트는요,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 어려워요.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양 많고 어려운 파트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하도 양 많고 어려우니까 포기를 해요. 또 이해를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로 포기를 하는데 오히려 참으로 다행스러운 점은요.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시험은요. 문제가 쉽게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기본 틀만 잡아버리면요. 쉽게 나오니까 의외로 이 파트가요.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수업하는 부분만 잘 따르면요. 간평에서 의외로 고득점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장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간평은요. 책에 잘 잡게 되면 거의 한 5개 득점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평은 가장 좋은 점은요. 생각보다 문제가 쉽게 나오는 게 우리한테는 아주 유리한 점입니다. 그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똑같은 말로 이꼴 부동산 가격 구한다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 이론 이꼴 부동산 가격 이론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 관한 작업인데 이 부동산 가격의 성격이 우리나라 감정평가하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다. 그러면 종전규칙이 있고요. 규칙이 개정되면 현행규칙입니다. 그러면 규칙에서는요. 이 부동산 가격을 똑같은 말로 이것을 정상가격이라고 부릅니다. 정상가격. 쉬운 말로 적정가격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얘가요. 규칙이 개정 바뀌면서요. 이 정상가격을 말 바꾸어서 이것을 시장가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 가지가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부동산 가격 구한다, 정상 가격 구한다, 시장 가치 구한다 모두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현행 규칙은요, 바로 시장 가치로 펴니까 이제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돼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목차부터 봅니다. 첫 번째. 감정평가의 기초일입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공부하느냐? 가장 먼저 감정평가의 의의부터 공부하고요. 두 번째는 평가의 필요성입니다. 세 번째, 감정평가 기능. 네 번째가 감정평가의 분류. 여기까지가 돼요. 자, 이 파트는 출제 빈도가 약한 부분인데요. 필요성이 28회 동안 딸랑 한 번 나왔어요. 한 번은요, 거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능은요, 아마 2번 나온 걸로 기억나고요. 분류가 한 5번쯤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분류, 얘가 좀 더 많이 나왔네. 뭐 이런 점을 파악하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요, 2장. 부동산 가격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즉, 부동산 가격 원리. 부동산 가격 이론인데요. 이를 다른 말로 부동산 가격 형성 원리가 돼요. 그러면 형성 원리 하게 되면 처음에 가격 발생 요인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가격 형성 요인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가 가격 지원칙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3장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가격을 어떻게 구합니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사실은 감평의 포인트가 이 3방식이 가장 어렵고요. 또 가장 많이 나와요. 주로 일반적으로 그대로 세 문제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 문제가 잘 나와요.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가 방식입니다.
두 번째가 비교 방식이고요. 세 번째가 수익 방식입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요, 이 3방식에서는 거의 계산 문제가 꼭 나옵니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참고로 28회 작년 시험은요, 원가 방식 계산 문제 한 문제, 비교 방식 계산 문제 한 문제, 수익 방식 계산 문제 한 문제, 계산 문제가 세 문제가 쏟아졌어요. 다음에 네 번째요. 물건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래서 물건별 감정 평가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예요. 이상의 5개 목차가 모두가 감정평가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요. 2장과 3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서 3문제 나오잖아요. 또 얘가 이제 한 문제, 두 문제만 잡아도 여기서 4문제나 5문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간평은요, 얘만 정리되면 거의 10중 8원 다 정리됐다고 봤어요. 그럼 다음에 나머지 있죠. 최근 시험은요, 얘도 한 문제, 얘도 한 문제. 의외로 여기서 한 문제씩 꾸준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위가 얘들을 또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정리할 부분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게요. 2장과 3장인데 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얘는 막연히 책만 보게 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요, 좀 요령껏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요령으로 공부하느냐. 자, 가격 형성 원리는요. 얘는 무작정 책을 볼 게 아니고 전체부터 그리자. 숲을 보자. 그래서 먼저 전체를 그려놓고 살을 붙여나가야 됩니다. 숲을 봐야 됩니다. 다음에 3방식은요. 무조건 공식에서 출발해서 공식에서 끝이 나요. 그래서 공식을 풀어서 아시면요. 정리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주된 포인트니까요. 그러면 정확히 설명하면요. 얘가 꼬박 3시간 수업하면요. 체계를 다 잡으실 거예요. 3시간요. 또 3방식도 기본적으로 3시간은 소요가 됩니다. 토탈 몇 시간? 6시간입니다. 6시간. 그래서 오늘 흐름은요. 어디까지? 오늘은요. 2장까지나 2장요.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정리하고요. 다음 주는요. 3방식 진도 모두 나올 겁니다. 그럼 다음 주는요. 자, 하루 종일 3방식 보게 되면 진도가 전혀 문제가 꼼꼼히 봅니다. 빠짐없이요. 그런데 가격 형성 과정은요. 사실은요. 이만큼을 설명해도 모자랍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남은 게 1시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요. 일단 전체를 보자. 그래서 일단 숲을 본 다음에 틀을 잡은 다음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은요. 다음 주는 3방식을 상세히 보고요. 요 가격 형성 과정은 전체를 그린 다음에 3월, 4월이죠. 3월, 4월달. 그때는요. 3시간 걸쳐가지고 전부 다 체계를 다 잡고요. 암기본 다 지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다음 과정에서 다 완성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먼저 1장부터 봅니다. 기초요리입니다. 462페이지. 01번. 감정평가의 기초요령 개요가 돼요. 1번 의부터 볼까요? 자, 의는요. 동그라미 1번만 아시면 돼요. 감정평가라 하면 밑줄 아세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가치 동그라미, 가치. 또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밑줄, 가액 동그라미. 이 문장을 분석하면요. 토지 등 하게 되면 부동산이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줄이면 부동산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부동산 가액 또는 부동산 가격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를 판정해서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것이 바로 감정평가가 된다.
짧게 말하면요. 결국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액 또는 가격 관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2번요. 학설. 1원설, 2원설, 3원설 있죠. 앞에다가 X요. 예. 전혀 보지 마세요. 시험과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목차 2번요. 감정평가의 필요성입니다. 필요성. 칠판 볼까요? 얘는요. 28회 동안에 딸랑 한 번 나왔어요. 그것도 언제 나왔냐? 3회 시험 때요. 한 30년 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예.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나왔다면요. 1번, 2번, 3번이 있죠. 그리고 1번을 제목을 밑줄 아세요. 합리적 시장의 부존재로 인한 필요성 밑줄. 첫 줄 보시면요. 부동산은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연적 특성 밑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의 필요성입니다. 자, 필요성은요. 부동산은 부부 연계 특성 아시죠? 부부 연계 중에서 부정성 특성입니다. 부정성 특성 때문에 공급 곡선이 수직입니다. 공급이 수직이니까 여기서 균형 가격은 저절로 결정되지가 않습니다. 균형 가격이 저절로 결정되지 않는 것이 다른 말로 합리적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얘는 그림이 더 편합니다. 다 아는 그림이니까요. 그래프로 보자.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그래프가 두 개 있는데요. 위의 그래프는 부동산, 주로 토지를 말하고요. 아래쪽 그래프는 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산, 일반 재화를 말해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볼까요? 일반 동산은요. 수요가 이렇게 움직이고요. 공급은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시장 원리에서 균형 가격 결정이 되고 균형 양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재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저절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요, 저절로 결정이 되는데요. 즉, 합리적 시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토지는요, 부정성 때문에 공급이 수직이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수직이 돼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공급이 수직이고요, 수요만 움직이더라, 수요만. 그림이 확연히 달라요. 이것 보니까 뭐가 떨어져? 이렇게 가위가 있는데, 가위가 똑 부러졌대. 부러진 가위. 그래서 고장난 가위니까 여기서 가격은 저절로 결정이 안 된대요. 따라서 공급이 수직이니까 가격은 저절로 결정 안 된다는 말이 합리적 시장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별도로 이제 전문가가 가격 구하자. 그래서 감정평가 활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공급이 수직, 부정성 특성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3번 평가의 기능. 자, 기능도 겨우 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중량은 아니에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1번 정책적 기능과 2번 경제적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굉장히 중량은 아니고 겨우 두 번 나왔으니까요. 가려낼 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억지로 다 암기할 것 없이 어느 한쪽만 똑 부러지게 정리하면요. 나머지가 이제 다른 게 되겠네요. 그래서 1번 정책적 기능을 보게 되면 이 제목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화살표. 공적 활동 적어주고 공적 활동과 관계되면 정책적 기능입니다. 그리고 2번요. 경제적 기능은 화살표 적어주세요. 사적 활동 적어주고요. 따라서 공적 활동이면 정책적 기능, 사적 활동이면 경제적 기능입니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정책적 기능은요. 공적 활동이니까 항목 4개 있죠. 4가지를 모두 제목만 밑줄 하시면 돼요. 1번 정책적 기능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 관리다. 여기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효율적 이용 관리가 되면 예를 들면 바로 지역지구제입니다.
지역지구제가 효율적 이용이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바로 효율성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가장 효율적 이용은 똑같은 말로 이꼴 최유효 사용, 최사가 됩니다. 항상 감정평가 기준은요, 최사가 되고, 이번에 똑같은 말로 효율적 이용이 되고요. 이것이 반영이 된 게 지역지구제고, 얘가 무슨 활동? 공적 활동. 그래서 정치적 기능입니다. 2번요. 적정 부동산 가격 유도 밑줄. 여기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자, 부동산 적정 가격은요, 바로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이때 공시지가는 나중에 여기서 공부해요. 5장에서. 여기서 공시지가 종류가 두 가지가 나와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요.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 자체가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 있어요. 법. 무슨 활동? 공적 활동. 그래서 공시지가만은 모두가 공적 활동이자 정책적 기능입니다. 다음에 3번요. 합리적인 손실보상. 여기다가 화살표. 자, 모든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은요. 무조건 이걸로 보상합니다. 표준지.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그래서 모든 토지 보상금은 표준지로 보상평가를 하게 되니까 공시지가만 나왔다. 당연히 뭐 정책적 기능, 공적 활동입니다. 4번요. 과세 합리화 화살표. 그러면 과세,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 모든 세금은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예요. 모든 보상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모든 세금은요. 개별지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두가 공시지가니까 당연히 정책적 기능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아는 게 전부 다 사적 활동이고 경제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1번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 2번 거래 질서 확립, 3번 투자에서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모두가 사적 활동, 경제적 기능입니다. 이렇게 비교하시고요. 4번 넘어가요. 감정평가의 업무 영역인데요. 4번은 앞에다가 X표. 보지 마세요. 시험과 거리가 멀어요. 지나갑니다. 다음에 목차 02번 평가의 분류. 그러니까 분류는요. 상대적으로 한 4번 나왔으니까 조금 많이 나왔어요. 자, 분류는요. 교재 보니까 종류가 엄청나거든요. 이걸 전부 다 알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3가지로 압축하면요. 먼저 1번 제도상 분류에서 바로 2번에 있죠. 2번 동그라미 필수적 평가와 의무적 평가입니다. 한 장 넘어가요. 469페이지 보시면 5번 목차 있죠. 독립평가와 부분평가 5번 동그라미 꼭 알아야 되고요. 한 장 넘겨서 6번요. 6번 동그라미 가장 중요합니다. 일괄, 구분, 부분평가 얘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3가지만 알아도 여러분 시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볼까요? 괄호 2번요. 필수적 평가와 의무적 평가는 쉬운 내용입니다. 교재 볼까요? 1번. 필수적 평가는 첫 단어 밑줄 아세요. 일정한 사유 밑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줄. 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만 밑줄 아세요. 법원의 경매평가 밑줄. 경매평가는 필수적 평가이다. 어떤 사유? 왜 경매평가할까요? 은행에서 연체를 해요. 원리금 안 갚으니까. 그래서 3기 이상 연체하면요. 경매 넘어갑니다. 이럴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경매평가를 해야 됩니다. 2번요. 의무적 평가는 밑줄 아세요. 자유로운 의사 밑줄. 이 말은요. 자, 어린이 내 마음 내킬 때 언제든지 평가를 의뢰하면요. 의무적 평가되고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담보평가였죠. 내가 담보대출을 받고 싶을 때 평가를 의뢰하면 되거든요. 의무적 평가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우리 시험은요. 경매평가를 잘 모르요. 경매평가는 필수적 평가이다. 의무적 평가이다. 필수적 평가. 확인합니다. 2장 넘겨주세요. 471페이지입니다. 471페이지 보니까 대표제 박스 있죠.
언제 나왔습니까? 18회 때. 이런 문제가 케이스 문제고요. 까다로워요. 교재 없는 거니까 굉장히 당하고 어렵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맥을 짚으면 돼요. 다음, 보기와 같은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항목 3개 있죠. 이게 전부 다 케이스 문제야. 첫 줄,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 이거 뭔가 법원의 경매 평가. 필수적 평가다, 이무제 평가다. 필수적 평가. 따라서 지문 3번 보세요. 본 감정 평가는 끝에 보니까 임의적 평가다. 바로 틀렸지. 필수적 평가를 말합니다. 자, 다시 앞페이지 봅니다. 469페이지입니다. 469페이지 보시면요. 목차 5번 있죠. 독립평가와 분평가. 얘는요. 괄호 보니까 1번 기준. 1번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알아야 됩니까? 왜? 우리 시험은요. 각각 얘가 10회 때도 나왔고 11회 때 각각 나왔으니까 알아야 됩니다. 자, 독립평가와 분평가는요.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